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몸이 왜소한 편이라 운동을 시작했지요. 근육이 붙어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대를 하고 건물 관리 알바를 했습니다.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24시간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퇴근하면서 운동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창 운동에 열중하고 있을 때 헬스클럽에서 공지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헬스클럽에 등산 모임이 있더군요. 코치님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회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한 달에 2번 정도 등산을 간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산악동호회는 아니었고 가벼운 산행 모임이었죠. 약간의 회비를 내고 산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내 운동만 하다가 산으로 가게 되었죠. 첫 산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회원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고 산행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등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등산 모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호회에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가장 분위기가 활발한 동호회에 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 동호회 한 곳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끼리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서로 많이 챙겨주는 분위기가 좋더군요. 그러다 산행 공지가 떴고 저는 공지된 회비를 납부하고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준비를 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첫 산행지는 대둔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절한 버스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신입이라 인사를 먼저 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대체로 40대가 많았지요. 어른들 앞에서 간단히 인사를 했고 이런저런 질문도 받으며 출발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산행이라고 많이들 챙겨주시더군요. 도움을 받으며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서 다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점심 싸우면 된다고 해서 저는 김밥 2줄과 음료수가 전부였습니다. 제 도시락이 무한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배낭 속에서 온갖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도 여러 병이 나오더군요. 순식간에 산에 화려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도 언겁결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몇 잔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호칭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산을 내려갈 때는 약간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친해진 회원들과 함께 하산을 했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산 입구에 이르자 다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술을 한잔 하시더군요. 저도 그분들의 손에 이끌려갔지요. 제 옆에는 여성 회원 2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대략 40대 중반 정도의 아줌마들이었죠. 젊은 사람이 와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아줌마들이 자꾸 제 몸을 터치하시더군요. 적극적인 스킨십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요. 하지만 뺄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잔 더 마시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으셨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그 아줌마 회원이었습니다. 저더러 누님이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셨죠. 그리고 슬쩍 제 중요 부위에 닿기도 했지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아닌 것 같았죠. 우리의 대화 수위도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외모가 나쁘지 않은 누님이었습니다. 여친이 없던 상태라 여자를 안아본 지도 오래였죠. 그런데 오늘 그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서울로 들어서자 택시비 줄 테니 가방 좀 들어달라시더군요. 그 속뜻을 알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과 버스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누님은 곧바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까운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도에 제가 당황했지요. 하지만 누님은 시익 웃으며 방문을 닫았죠. 그리고 곧바로 서로 목적한 일을 했습니다. 누님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죄책감 같은 것은 없더군요. 저도 그저 욕구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기빨린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을 때 누님은 한바탕 몸을 떨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누님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집에 올 시간이라더군요.
그제야 저는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았죠. 괜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너무 당당했죠. 아무렇지 않게 남편과 통화도 하더군요. 남편에게도 한바탕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손은 저를 만졌고요. 그래서 저도 누님을 만졌습니다. 누님은 저보다 더욱 힘이 넘쳤습니다. 등산으로 다져진 허벅지 힘이 대단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만족시켰습니다. 누님과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같이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첫 등산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죠. 누님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몰래하는 쾌감도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도 없어졌고요. 그런 경험 뒤로 열심히 등산을 다녔습니다. 동호회 형님들은 저를 막내라며 잘 챙겼습니다. 누님과 비밀이 생겼지만 나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씩 누님과 따로 만났습니다. 나이는 있지만 몸매도 탄탄했고 얼굴도 예쁜 편이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님이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누님은 부자라는 티가 확 느껴지는 분이었죠. 조금 도도해서 어려운 누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도도한 느낌이었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 누님과도 금방 친해졌죠. 산행이 끝나고 그 누님과도 따로 만났습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만났죠. 그저 서로의 쾌락을 즐길 뿐이었지요. 이 누님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제가 다른 누님과 했다는 사실도 알더군요. 그때 몇몇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동호회 안에 불륜 커플이 많다더군요. 그동안 부부인 줄 알고 있던 형님 누님들도 사실은 각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심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즐기라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외로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사랑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욕구나 종종 풀자고 하시면서 다음에 또 끝나고 보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오니 다른 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형님과 술을 마시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죄책감 같은 것도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다들 이런 분위기였구나 싶었죠. 못 먹는 놈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 즐기면 되는 일이었죠. 그 뒤로 저는 형님들과 무척 잘 지냈습니다. 형님들의 목적도 여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형님들과 누님들을 이어주기도 했고 몇몇 누님들과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형님들의 이쁨을 받았죠. 물론 순수하게 등산을 위해 오신 분도 있죠.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등산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산에 대한 정보도 올리셨죠. 하지만 저는 점점 누님들 정복에 바빴습니다. 이미 불륜이라는 죄책감도 희미해져 버렸죠. 그저 서로의 육체를 탐할 뿐이었습니다. 한창인 제게 육체적 즐거움은 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자들과 즐겼지요. 그런데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님이 제게 집착을 한 것이었죠. 매일 전화가 왔고 회사로 찾아오기도 했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 쉬쉬하기만 했죠. 그저 가벼운 인연들 뿐이더군요. 누님들은 사랑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그 누님은 그걸 진심으로 들어버린 것이었죠. 한 번은 이혼할 테니 자기랑 살자고도 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온갖 욕을 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저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정말이지 그때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알바하던 회사도 그만두었고 연락처도 모두 바꿔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치듯 동호회를 떠났습니다. 무서워서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남의 가정을 짓밟은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남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